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서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래프 데이터 과학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악 스트리밍 앱이나 쇼핑몰 같은 거 쓰시다가 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고 소름 돋았던 적 없으세요? 진짜 무슨 마법사가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잖아요. 바로 그 마법의 비밀이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요. 가상의 음악 스트리밍 회사 일렉트릭 하모니의 데이터 과학팀이 되어보는 거죠. 이 팀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들이 이 마법을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관계였습니다. 데이터는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정작 그 데이터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사용자 정보, 노래 목록, 재생 기록, 데이터는 차고 넘쳤죠.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어떤 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는지, 또 어떤 플레이리스트들이 사실은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지, 이런 깊이 있는 관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개인화를 하려면 이 숨겨져 있는 관계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이 팀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합니다. 바로 그래프로 생각하기. 데이터를 그냥 하나하나의 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새로운 접근법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탐지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억지로 그룹을 나누는 게 아니라 데이터들이 스스로 뭉치는 자연스러운 무리,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묶인 점들이 각각 하나의 커뮤니티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엄청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색깔 그룹하고는 좀 뜸하게 연결되죠. 일렉트릭 하모니에서는 이게 바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용자 그룹이나 비슷한 장르의 음악 묶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커뮤니티 탐지를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프 데이터 과학, 줄여서 GDS의 작업 흐름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먼저 분석할 데이터를 메모리로 싹 불러오고, 거기서 알고리즘을 쌩쌩 돌리고, 그렇게 얻은 결과를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착 저장하는 거죠.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한 과정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그 작업 흐름을 보여주는 공식 다이어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부분만 그래프 카탈로그라는 분석용 작업대로 가져와서 알고리즘을 실행하고요. 거기서 얻은 아주 귀중한 인사이트를 다시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순환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알았으니 실전으로 들어가야겠죠? 일렉트릭 하모니 팀이 이 GDS 작업 흐름을 가지고 드디어 첫 번째 실험에 나섭니다. 이 팀의 첫 아이디어는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이었어요.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는 당연히 비슷한 노래를 담고 있겠지? 하는 가정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소 2곡 이상 겹치는 플레이리스트들을 서로 연결해서 동시 발생 그래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팀이 정말 똑똑한 선택을 하는데요. 바로 결과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위 그림처럼 그냥 플레이리스트에 너는 3번 커뮤니티 하고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래 그림처럼 커뮤니티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점, 그러니까 노드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커뮤니티끼리 비교 분석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방식이 더 유용해 보이세요? 하지만 말이죠. 데이터 과학이라는 게 한 번에 딱 하고 성공하는 그런 마법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반복의 미학이죠. 첫 번째 실험 결과, 그들이 발견한 커뮤니티 중에 무려 93%가 망했습니다. 완전히요. 커뮤니티라는 건 여러 개가 모여야 의미가 있는데 93%가 그냥 나 혼자 커뮤니티였던 거예요. 이건 뭐 추천 시스템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실상 쓸모없는 결과였죠.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데이터를 메모리로 불러오는 프로젝션 방식에 있었어요. 첫 번째 실험에서 쓴 네이티브 프로젝션은 말하자면 파티를 여는데 아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초대한 거랑 같아요. 심지어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외톨이 플레이리스트까지도요. 그래서 팀이 방식을 바꿉니다. 이미 친구가 있는, 즉 실제 연결이 있는 플레이리스트만 골라서 초대하는 사이퍼 프로젝션을 쓰기로 한 거죠.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결과가 정말 극적으로 바뀌었죠? 쓸모없는 나홀로 커뮤니티의 비율이 93%에서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죠. 바로 이게 데이터 과학에서 실패를 통한 반복과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드디어 의미 있는 커뮤니티 데이터를 손에 넣은 팀은요, 이제 이걸 가지고 정말 놀라운 신기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거죠. 이제 단순히 이거랑 비슷한 플레이리스트예요 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동적으로 그룹을 쫙 나누고 각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위 인플루언서 플레이리스트를 찾아내고요. 심지어는 다음 분기에 어떤 음악의 라이센스를 사와야 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데까지 쓰게 된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구체적인 예시인데요. 여러분, 구글이 웹페이지 순위 매길 때 쓰는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 아시죠? 그걸 그대로 플레이리스트에 적용해 봤더니 각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심적인, 즉 제일 영향력 있는 플레이리스트들이 이렇게 순위대로 쫙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모랩이나 뉴메탈 같은 특정 장르의 핵심 플레이리스트를 정확하게 딱 찾아냈잖아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커뮤니티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는 걸 넘어서요. 그 사람들이 속한 그룹 전체의 숨겨진 취향을 증폭시켜서 훨씬 더 강력한 소속감과 만족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 일렉트릭 하모니 팀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과학은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배우고 또다시 시도하는 그런 끊임없는 반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 과학은 바로 이 실험 과정을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혹은 여러분의 연구나 일상 속 데이터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떤 숨겨진 관계들이 잠자고 있을까요? 만약 그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